수원 무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입니다. 권선구와 영통구의 남쪽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수원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또 십전투 비행단과 연접한 그 지역을 제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매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나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하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예측 능력이라는 게 아주 한계가 있어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다 보면 그때는 잘한 것 같은데 며칠만 지나면 상황이 확 바뀌면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런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요한 일일수록 선택을 할 때는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을 하는 습관,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오판을 막는, 잘못된 선택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건이 바뀌더라도 그 시점에 그 여건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유불리보다는 옳고 그름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12,000보 를 늘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10,000보로 걷기로 시작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고 12,000보는 해야 우선 숙면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몸의 컨디션이 좋으니까 머리도 항상 맑으니까 옳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정치인일수록 건강해야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가장 창의적인 직업일 수 있는데 새로운 거를 뭘 생각해내고 뭘 만들어내려면 건강이 뒷받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늘 생각합니다. 주 4일제를 저는 우리 방에서 21대 국회에서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때 주 5일제를 책임 맡고 시행을 했고 그 당시에도 주 5일제 하면 우리 경제 큰일 난다 무너진다 이런 걱정 많았지만 실제 해보니까 가족과의 주말 휴식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여가가 있는 삶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관광산업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책상머리에 오래 앉아 있는다 그래서 효율이 오르고 능력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주는 주 4일제로 해서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2박 3일이라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자기가 알아서 조정을 해서 써보자. 그래서 휴식을 통한 창의와 융합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책상에 앉아서 서류 보고 대화하고 인터넷 보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현장 탐방도 해보고 자유롭게 좀 자기 나름대로 정책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주 4일째 하고 있는데 별 불편 없고 또 우리 비서들도 보좌진들도 만족하는 것 같고 그것을 하나의 21대에서 제가 시작한 대표로 꼽고 싶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예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해서 완화하는 것이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정치가 지나치게 정쟁으로 흘리면서
전면 대결로 가서 보이콧하고 국회의 대화와 토론을 아예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이 일상화되는 정치. 이것은 지극히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정치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죠. 옛날에 제가 이제 17대, 18대 야당의 원내대표도 해봤는데 여야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놓고 예산안을 놓고 정책안을 놓고 충분히 토의해서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잘 들어보고 충분히 토의해서 어느 정도 의견에 접근을 본 협의안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큰 정치적 쟁점으로 야당이 예를 들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거리로 뛰어나가고 부득이 여당은 정부를 꾸려가고 운영해야 되니까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도 여야 간의 신의를 존중해서 그동안에 협의된 안은 그대로 반영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올바른 상생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전략으로 지금 삼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판 뉴딜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성장 동력, 그것을 저는 K-유니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설명을 붙이면 K-유니콘은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대표하는 말인데 그들 중에서 창업한 지 10년 이내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그런 기업들을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가 매 분기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유니콘 기업 수를 최소한도 20개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20개의 기업들이 대표하는 새로운 그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들이 우리 경제를 G7으로 만들어내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기업들이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경험했었던 그 창업의 열풍,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대기업에 안주하지 않고 심지어는 고시에 합격한 공무원들 중에서도 뛰쳐나와서 창업기업에 합류하고 자기가 직접 창업하고 하는 그런 열풍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가 G7으로 갈 수 있다 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대표하는 제 핵심 용어를 K-유니콘이라 하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사 년 전에 국회 방송에서 K-유니콘 전략, 경기도 남부 지역에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자,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를 G7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해봐도 너 잘했다. 한국의 새로운 경제의 역동성, 또 최고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앞다투어 창업 전선에 나서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참 그때 판단을 잘했고 그 주장을 잘했다.